반갑습니다. 코인 블라인드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리플 영상 찾아보면서 아마 100이면 100, SEC 소송 끝났다느니 법정 명확성을 얻었다느니 차트상 삼각 수렴을 돌파했다느니 이런 똑같은 소리만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월가에서 수조원 굴리는 기관들이 고작 재판 하나 끝났다고 막대한 돈을 베팅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 오늘 저는 그런 뻔한 뉴스 쪼가리가 아니라 거시경제학적 관점과 세력들의 은밀한 자금 이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리플 가격이 안 오른다고 지루해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들의 시선은 당장의 호가창이 있지 않아요. 기관들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이 리플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경제학적 이야기는 바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자의 화폐로 거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브라질로 돈을 보낼 때 무조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다시 헤알화로 바꾸는 두 번의 수수료와 환차손을 겪어야 했습니다. 달러라는 중간 상인이 무조건 통행세를 떼어간 거죠. 하지만 이제 각국이 달러를 쓰기 싫어하면서 이 환전 비용과 비효율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중립적인 통화, 즉 디지털 기축 통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은행들의 금고에서 썩고 있는 30조 달러 규모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는 게 이름은 좀 어려운데 자,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은행들이 원활한 해외 송금을 하려면 상대국 은행에 미리 막대한 자국 화폐를 예치해둬야 하죠. 언제 고객이 송금을 요청할지 모르니까 꼼짝없이 묶어두는 돈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 30조 달러는 이자 한 푼 만들어내지 못하고 창고에 박혀있는 극단적인 기회비용의 낭비이자 죽은 돈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돈을 빼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면 이자가 얼만데 송금망 하나 유지하겠다고 이 피같은 돈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의 진짜 경제적 가치는 바로 이 30조 달러의 기회비용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데서 폭발합니다. 은행들이 미리 돈을 묶어둘 필요 없이 송금이 필요한 딱 그 3초의 순간에만 리플 원장 위에서 XRP를 징검다리로 사용해서 가치를 이동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은행들은 묶여있던 수십조 원의 자본을 풀어서 이 시장에 굴릴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거대한 자본의 해방 과정에서 XRP가 독점하게 될 파이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에 떠도는 아주 잘못된 논리를 하나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XRP는 전송 속도가 3초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바로 팔아버린다. 그래서 굳이 코인 한 개의 가격이 비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화폐 수량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헛소리입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망을 통해 하루에 이동하는 자금의 규모는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아무리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감당해야 할 거래 볼륨 자체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그마한 시가총액으로는 물리적인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이 10톤짜리 모래더미를 옮겨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모래를 티스푼으로 옮기려면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며칠씩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덤프 트럭 한 대만 있으면 한 번에 싹 실어서 옮길 수 있죠. 여기서 티스푼이 가격이 싼 XRP고 덤프 트럭이 가격이 비싼 XRP입니다. 1000억 원짜리 기업 간 송금을 진행하는데 XRP 가격이 지금처럼 1달러 수준이라면 1000억 개라는 엄청난 수량의 코인을 긁어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 짧은 3초 사이에도 시장에서 1000억 개 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하게 되면 호가창이 텅 비어버리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위로 튀는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송금 수수료 아끼려다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수백억 원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죠. 즉 글로벌 금융자본을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XRP 한 개의 가격이 덤프트럭처럼 무거워져야만 하는 유동
유동성 밀도의 경제적 필수 조건이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학의 제번스의 역설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도로를 넓히고 톨게이트 비용을 공짜로 만들면 차가 막히는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 끌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교통량이 더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플을 통한 이 국경 간 송금이 빠르고 저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송금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1달러, 10달러짜리 초소액 결제, 즉 마이크로 트랜잭션 수백억 건을 전부 리플 원장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건데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세력들이 준비한 치밀한 덫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AMM, 즉 자동 마켓 메이커의 조합입니다.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있는 XRP를 직접 회사 장부에 올리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1달러 가치가 완벽히 보장되는 RLUSD를 지어주면서 전통 금융 세력들을 리플 생태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카지노에 들어갈 때 현금 대신 칩을 쓰게 해서 돈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기관들이 이자도 안 붙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금고에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원장 내부에 AMM 풀이라는 거대한 이자 농사판을 깔아줬습니다. 기관들에게 너희가 가진 RLUSD와 XRP를 반반씩 묶어서 우리 수영장에 풀어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송금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너희한테 배당금처럼 꼬박꼬박 챙겨줄게 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이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발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XRP를 장외에서 싹쓸이한 다음 이 AMM 풀 안에 영구적으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락업시킨다고 하죠. 자, 과거에는 XRP가 단순히 3초 만에 송금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었다면 이제는 기관들의 핵심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경제적 지위가 완전히 격상된 겁니다. 이게 시장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물량은 기관들의 AMM 풀의 진공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며 구조적으로 메말라가는데 글로벌 국경 간 송금과 유동성 풀이 요구하는 XRP의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제번스의 역설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완전히 크로스되면서 가격이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경제학적 펀더멘털이 완성돼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면서 매달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가격 안 오른다고 한탄할 때 기관들은 그 에스크로 장외 물량을 통째로 집어삼켜서 자기들 이자 농사에 쓰고 있는 게 2026년 현재 리플의 잔혹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026년 금융권 최대의 내러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과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의 결합입니다. 월가 기관들은 엄격한 정부 규제와 느려 터진 정산 시스템을 가진 전통 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십조 원의 채권과 단기 자금을 직접 융통하는 거대한 프라이빗 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통째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고 거래를 할 때 공식 중고차 매매상을 거치면 수수료도 많이 떼이고 서류 작업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끼리 텔레그램 방 파놓고 직접 직거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수십조 원짜리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왜 하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아닌 리플 원장에 올리고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거래소 수수료 격인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솔라나는 툭하면 네트워크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1분 1초가 생명인 금융인프라로 아예 탈락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천재 해커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의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뚫린 적이 없는 극강의 안정성을 가진 원장은 지구상의 리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수백조 단위의 돈이 오가는 이 국채 거래에 리플이 선택받은 거죠. 이 거대한 그림자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산합니다. 이때 모든 거래의 근간이 되는 기축통화이자 거래소 간의 가치를 딱딱 맞춰주는 최종 담보물의 역할을 바로 XRP가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의 대차 대조표를 연결하는 심장핏줄 최후의 보루가 된 거죠. 자, 이제 머릿속에 이 거대한 판이 좀 그려지시나요? 은행들의 노스트로 계좌에 잠들어 있던 30조 달러의 잉여 자본이 경제 시스템으로 풀려나고 그 거대한 글로벌 송금의 빈자리를 XRP가 독점합니다. 동시에 기관들은 짭짤한 수수료를 빨아먹기 위해 막대한 양의 XRP를 생태계에 락업시키고 자산 운용사들은 국채
거래 정산 수단으로 XRP를 끝없이 소모합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설계된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XRP의 유통 물량은 블랙홀처럼 잠겨 들어가고 있는데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한 횡보장에 멘탈이 부서져서 바닥에 피 같은 물량을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거래소 호가창을 무겁게 짓눌러 개미들을 털어내고 거래소 바뀐 장외 거래를 통해 그 투매 물량을 아주 조용하고 달달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의 XRP 보유량은 지금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물량이 기관의 지갑으로 완벽하게 손바뀜이 끝나면 시장에는 유동성 가뭄이 찾아옵니다. 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RWA 토큰화나 글로벌 결제로 인한 진짜 거대 수요가 호가창을 때리기 시작하면 가격은 찔끔찔끔 오르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호가를 건너뛰면서 갭을 띄우고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력들이 짜놓은 수요 공급의 경제학적 엔딩입니다. 여러분이 이 잔혹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아 부를 쟁취하시려면요, 법적 명확성 같은 이미 다 반영된 뒷북 코즈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관들이 AMM풀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락업시키고 있는지, RWA 토큰화 자금이 리플 원장으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이 거시경제학적인 진짜 돈의 흔적을 철저하게 추적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고 본업에 치이는 개인 투자자가 이 복잡한 경제학적 수급 논리와 방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매일같이 분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세력들은 수백억 원짜리 퀀트 알고리즘과 AI로 무장하고 0.1초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는데 우리는 퇴근길에 유튜브 하나 보고 감으로 투자하잖아요. 무기의 스펙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압도적인 정보 비대칭을 완벽하게 부수고 세력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 AI 에이전틱 비서가 이 사전 예약을 지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상세히 분석해드린 기관들의 XRP 락업 규모, 고래들의 장외 거래 이동 경로, 실시간 수급 동향을 24시간 철저하게 추적해 드립니다. 단순히 뉴스 긁어와서 시황 요약해주는 그런 뻔한 챗봇이 아니고요. 복잡한 경제학적 데이터와 온체인 지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여러분이 홀딩해야 할지, 어느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야 할지 정확한 시그널과 액션 플랜을 스마트폰에 다이렉트로 꽂아드립니다.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배제하고 오직 정보와 데이터만으로 우리 계좌를 지켜줄 1급 참모입니다. 자, 다가올 글로벌 유동성의 폭발 장세에서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올라타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달아주세요. 그럼 이 AI 에이전틱 사전 예약 사이트 링크로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승부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